DB가 들어오고 나서 연락하는 시간이라든지 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그렇죠. 간단하게 한 번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한 명당 30건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30건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인건비보다 그 콜 관리를 통해서 한 명만이라도 더 내원을 해서 결제 전환으로 이어지면 그 인건비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병원이 가진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채널. 안녕하십니까. 닥터119의 사회를 맡은 에드플라이의 박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전문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한광복 대표라고 합니다. 예. 한 대표님. 네. 야, 저희가 첫 촬영을 한 지가 벌써 한 몇 개월이 됐죠? 네. 한 올해 봄?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한 대표님은 이제 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확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저희 채널에 지난번 콜 대행에 대한 네. 얘기를 좀 입문? 기초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누셨다면 오늘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DB 마케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많이 있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는 DB에 대한 품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가 콜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내원을 했는데 또 오프라인 쪽에서 상담을 진행을 했지만 결제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뭐 전체적인 거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거의 근데 보통은 콜 성과에 따른 부분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증대 또는 매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 효과가 있다. 또 매출이 올라간 병원들에 대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콜 팀 또는 콜 조직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총 25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의 지금 현재 콜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병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DB 그거를 이제 상담으로 연결해주는 콜 마지막으로 내원까지 연결해주는 실제 원내 상담 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은 병원에서 콜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놓치는 환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조금 쭉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25가지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많은 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병원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일반적으로 네. 대부분의 이제 개인 병원들은 데스크에 계시는 분이나 뭐 디자인을 본다거나 원내 실무를 보시는 분, 네. 한두 분 여성분들이 보통 그 콜 처리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니면 상담실장님이 보신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콜에 대한 매뉴얼이 대부분 없으세요. 있을 없으시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DB 마케팅과 연관 지어서 성과 체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해봤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상담 실장님께서 콜을 진행을 하셨을 때 로아스나 ROI 측면으로 봤을 때 성과가 좋게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콜 전문 회사에 비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병원 내에서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한 게 아니라 지금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집단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병원들 보면 로아스 100% 넘기기가 되게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제일 중요한 부재, 재연락 관리가 안 되세요. 부재 네. 재연락 관리. 네, 부재랑 재연락 관리가 안 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콜에 있어서는 첫 단추가 사실상은 연결률이거든요. 연결률. 연결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예약률과 내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연결률 자체가 떨어지고 예약률 자체가 뭐 거기에 맞춰서 예약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뭐 성과가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연결률이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이 나는데 DB가 들어오고 나서 연락하는 시간이라든지 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 그렇죠. 간단하게 한 번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를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제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나 보네요. 네, 말씀 한번 좀 드려보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콜 상담을 이런 프로세스에 맞춰서 좀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평균 인입되는 DB의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평균 인입 DB에서. 네. 왜냐면 일평균 인입 DB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 그러니까 콜 팀의 리소스를 어떻게 이제 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어쨌든 DB에 대한 일평균 수량을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바로 2번으로 넘어간다면 현재 아웃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잘 맞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콜 직원 1인 한 명당 일 신규 DB 30건까지가 사실상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인당 돼요. 30건을 네네. 하루 원데이 네. 기준으로 근무시간 기준으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담당 직원분이 신규 DB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일 60건,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건 80건까지였거든요. 80건까지 하면은 거의 그분은 식사도 못 하시고 커피 한 잔도 못 하시는 DB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명당 30건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30건으로 기준을 잡아내는 이유는 이 30건이 DB가 유입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부재나 재연락 건수는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5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실상 그 담당 직원분이 신규 DB가 30건이 들어왔을 때 콜을 해야 되는 그 DB 수는 30건이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문적으로 콜을 이제 고객한테 돌리는 아웃바운드 콜 직원을 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웃바운드. 그러면 만약에 원내에 계시는 콜 업무도 보고 사무도 보시는 분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훨씬 더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상 본 업무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신규 DB 한 10건, 15건 상담하시는 것도 되게 번거우시죠. 전문적으로 콜 관리를 하기가 힘든 상황일 수밖에 힘들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인건비보다 그 콜 관리를 통해서 한 명만이라도 더 내원을 해서 결제 전환으로 이어지면 그 인건비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병원의 목표는 결국엔 네. 내원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 못 하시고 이제 추가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원내에 계시는 좀 직원분께 이제 좀 담당을 하시는 병원들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생각을 바꾸셔서 그 인건비 대비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3번은 콜 직원의 업무 요일 및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일과 체크를 시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업무적인 근태에 대한 관리를 좀.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콜 직원분이 2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한 분은 한 주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고 네. 한 분은 오후 12시에 출근하셔서 네. 저녁 8시나 9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사실상 통화를 하기 편한 시간대는 퇴근 시간 이후거든요. 오전 시간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 콜을 하기 위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평일날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부재 DB를 다 모아놨다가 주말에 콜을 돌리시게 되면 연결률이 높아져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요일 업무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시게 되면 그 퇴근 시간 이후와 그 다음에 주말에 콜을 하실 수 있는 시간대를 다 버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탄력적 근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연결률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콜 상담 시 발신되는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네, 휴대폰 번호로 무조건 콜 전화를 해야지 받으니까요. 연결률이 높아진다라고 요즘에는 많이들 070 뭐 이런 거, 그렇죠. 02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받죠.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떤 병원들은 원장님의 좀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전화를 할 때 우리 병원 명이 떴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070이나 02번호로 계속 콜 시도를 하시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반토막 납니다. 연결률은. 스팸 박히죠. 예, 스팸도 바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핸드폰은 그게 구현이 안 돼요. 핸드폰으로는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디에서 전화를 했다 이 레터링을 넣을 수 있는 게 휴대폰은 지금 현재는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연결률을 높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